정보사회 에디드 테마 92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는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 이후에 등장한 뉴미디어에 대한 이론서가 된다. 이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미디어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중이고, 이 책 이후에도 뉴미디어는 세상에 선을 보여왔다. 특히 모바일이라는 강력한 하이퍼맥의 등장 이후에 미디어의 지형이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뉴미디어는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고, 미디어의 계보와 미디어끼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향후 미디어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론적으로 큰 그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의 역할과 위치는 확고하다. 우선 이론에서 미디어의 속성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비매개는 사용자가 그 미디어의 존재를 잊고 대상을 직시하게 되는 매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사용자가 미디어 속의 대상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느낌을 투명성이라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들거나 가상현실 속에서 사용자가 반응하는 방식은 미디어를 투과해서 그 내용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이 비매개는 이런 투명성을 가진다. 하이퍼매개는 사용자가 미디어를 조종하여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매개를 이야기한다. 다시 하이퍼매개는 사용자가 미디어를 조종하여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매개를 이야기한다. 사용자는 조이스틱이나 컴퓨터를 조작하여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다양한 소통과 조작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이퍼맥의 그 자체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재매개는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과거의 미디어를 대신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다시, 재매개라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가 과거의 미디어를 대신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사진은 초상화를 재매개한 것이고, 영상은 사진을 재매개한 것이다. 이 재매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뉴미디어가 선을 보이게 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즉 재매개는 향후 미디어의 계보를 예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속성은 서로 의존적이며 때로는 역방향으로 작동한다. 사진이 초상화를 재매개했지만 극사실주의 그림은 사진을 재매개한 것이다. 저자인 볼터와 그루신이 재매개란 개념을 제안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매개의 방향성과 관련한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서도 암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디어가 사용자를 재매개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미디어는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낸다.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네트워크상의 자아는 현실화되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목소리를 주고받거나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용자의 네트워크상의 자아를 현실의 자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게 한다. 인터넷에서는 소란스럽거나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모습의 자아가 기본의 자아로부터 분열되어 알려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가 사용자를 재매개하게 되면 미디어의 형식에 따라 사용자의 자아가 다중화되거나 돌변하는 경향은 사회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적으로도 중대한 단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점차 미디어 자체가 인격화되어 가고 있다. MMORPG 게임에 등장하는 아바타는 곧 사용자 자신인 것이다. 향후에도 미디어의 발전 방향은 사용자의 자아나 신체와 더욱더 밀접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 자체에 대한 공격이 개인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되고 미디어가 점차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나 해킹의 문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디어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물리적 차이로 인한 혼란은 각 개인과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미디어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전신에서 인터넷까지 20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특히 최근의 속도는 놀라운 것이어서 이 책이 나온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뉴 미디어의 계보에 대한 책 한 권이 더 필요할 만큼 새로운 미디어들은 속속 등장하였다. 미디어는 급속하게 인간을 대신하려 하고 있지만 인간의 제도와 윤리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첫 번째, 비매개와 하이퍼매개. 재매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매개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매개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매개와 하이퍼매개가 그것이다. 비매개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미디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비매개의 오래된 사적 계보로는 선형원근법을 들고 있다. 이 선형원근법의 연구자들은 선형원근법이 공간을 계량화함으로써 그림의 공간이 관람자의 공간으로 지속되도록 하고자 했다. 그림의 공간이 관람자의 공간에서 지속되도록 하고자 했다. 알베르티는 1435년에 쓴 회화론에서 화가들에게 그림의 사각형의 프레임을 열린 창문으로 간주하라고 가르쳤으며 이는 원근법을 이론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회화 속의 공간은 창문 너머의 공간을 표상하는 것이며 이때 캔버스의 표면은 사라져버리며 투명성을 획득한다. 이와 같은 투명성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미디어를 잊게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몰입은 관람자의 현전감을 강화시킨다. 볼터와 그루시는 선형 원근법, 회화 및 이에 기반을 둔 사진, 영화, 컴퓨터 그래픽들로 서로 다른 시대의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다르게 표현된 비매개의 관행의 예로 들고 있다. 반면 하이퍼매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중성으로 들고 있다. 이는 미디어에 대한 매혹으로서 다중적 미디어와 무차별적 접근, 랜덤 액세스, 다중적 미디어와 무차별적 접근의 결합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비매개가 통일된 시각 공간을 보여주며 표상 행위를 지우거나 자동화하도록 유도를 한다면 하이퍼매개는 이질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다중적 표상 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비매개가 통일된 시각 공간을 보여주며 표상 행위를 지우거나 자동화하도록 유도한다면 이 하이퍼매개는 이질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다중적 표상 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표상은 세계를 보는 창문이 아니라 오히려 창문 자체인 셈이며 창문을 통해 다른 표상물이나 미디어가 열린다. 이 하이퍼매개의 계보는 텍스트와 이미지와의 통합을 인식해야 하는 중세의 필사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르네상스의 재단화, 바로크 장식장, 중세의 필사본, 모더니스트들의 콜라주 및 회화에서 우리는 하이퍼매개된 공간을 볼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매개와 하이퍼매개의 개념 정의 외에도 볼터와 그루신이
하이퍼매개가 비매개에 대한 욕망을 문화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비매개의 논리가 르네상스 이후 모더니즘의 출현까지 지배적이었다면 20세기 말 이후 우리는 하이퍼매개를 비매개의 대립물로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콜라주는 원근법 회화의 비매개성에의 도전이었다면 사진 몽타주는 사진의 비매개성에의 도전이라는 것이다. 다시 콜라주가 원근법 회화의 비매개성에의 도전이었다면 사진 몽타주는 사진의 비매개성에의 도전이라는 것이다. 투명한 인터페이스를 목적으로 했던 윈도우도 현행 인터페이스에서는 10개 이상의 윈도우를 겹치거나 중첩해서 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투명성은 상호작용의 길로 들어섰다. 또한 인쇄 텍스트는 남아있지만 전자 텍스트는 그를 대체하며 클릭 행위는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내며 이전 페이지를 지우고 상호 침투하며 겹치고 병치시키고 다중화하며 우리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즉 비매개와 하이퍼매개의 관계는 단순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하이퍼매개적 매체가 비매개적 매체를 인용, 병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재매개한다는 것이다. 다시 비매개와 하이퍼매개의 관계는 단순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하이퍼매개적 매체가 비매개적 매체를 인용, 병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재매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재매개 방식의 유형. 재매개 특성, 차용, 재현, 확장, 흡수, 개조, 차제, 화흡계. 재매개의 특성, 재차제, 화흡계. 차용, borrowing. 하나의 매체에서 나온 속성을 다른 매체에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재정의, redefinition과 함께 하지만 미디어 간의 의식적인 상호작용은 없으며 독자나 시청자가 두 버전을 알고 비교할 수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 재현, representation. 디지털 미디어에서 기존 미디어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기존 미디어의 형태가 복원되어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재현,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확장, fidelity. 재현의 확장 개념으로 진보된 형태로 기존 미디어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디지털 미디어의 인터페이스에 차용된 경우가 확장이다. 그 다음 흡수, observe.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를 감추고 사용자에게 매개되지 않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흡수가 된다.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를 감추고 사용자에게 매개되지 않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흡수가 된다. 그 다음 개조, refashion. 하나의 미디어 장르에서 기존 미디어의 형식을 차용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개조다. 다시 하나의 미디어 장르에서 기존 미디어의 형식을 차용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개조가 된다. 이 비매개적 매체와 하이퍼매개적 매체는 단순히 대립 혹은 연결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서로를 인용하고 차용하며 융합이 된다. 이와 같이 재매개의 관계는 반드시 역사적 선후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뉴미디어가 반드시 구미디어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디어도 다시 뉴미디어를 차용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볼트와 그루시는 재매개를 미디어 간의 경합이나 경쟁도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의 내용 및 방식을 그대로 수용 및 재현하는 경우, 그러니까 CD-ROM이나 DVD로 된 그림 모음과 텍스트 모음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때 새로운 미디어는 오래된 미디어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며 기본적으로 기존 미디어의 형식에 충실한다. 이때 새로운 미디어는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새로운 미디어가 이전 미디어의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그 차이를 강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백과사전과 확장책 (Expanded Books의) 인터페이스는 기존 미디어인 인쇄물의 형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자적 검색과 링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존 미디어의 형식을 우선하면서 개선된 기능을 중시하며 여기서 일어나는 차용은 투명하다기보다는 반투명 (translucent) 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세 번째, 기존 미디어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에 따라 다중성이나 하이퍼 매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미디어를 개조, 리패션 하려는 매개 유형을 줄 수 있다. 다시, 기존 미디어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에 따라 다중성이나 하이퍼 매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미디어를 개조하려는 매개 유형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재매개의 유형은 원천과 그 대상 모두를 부각시킨다. 이런 유형으로는 콜라주, 사진 몽타주, 테크노 음악의 가락 속에 분절되어 삽입되는 텔레비전과 미디어, 워드 프로세서 문서, 디지털 사진, 디지털 비디오 등등 동시에 사용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인위성과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적인 관계이다. 인위성과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적인 관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존 미디어를 완전히 흡수해서 재매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컴퓨터 게임 장르가 영화를 재매개하는 상호작용 영화라고도 불리는 게임, 영화 속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가상현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영화 속에서 흡수되고 재목적화되며 가능한 자신을 감추고 실사 영화처럼 보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두 미디어 사이의 불연속성을 최소화시키며 매끄러운 공간을 창출해내고 투명성이라는 이름하에 선행 미디어들과의 관계를 은폐한다. 이것은 이용자에게 비매개의 경험을 약속하는 가상현실의 패러다임이며 이때 두 미디어 간의 관계는 새로운 미디어가 우위에 있다. 볼트와 그루시는 이와 같이 미디어 간의 재매개 관계를 분류하고 있는데 주로 시각 매체 간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